잠시 후 무슨 일이 있길래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허위 진술, 범행 은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구속 기로입니다. 네, 오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죠. 김호중 씨 낮 12시 정오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8시 반이니까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3시간 30분 정도 뒤면은 김호중 씨 이제 법원에서 구속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허위 진술, 범행 은폐, 음주 뺑소니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적용된 혐의가 무엇이냐 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예요. 영장에 적힌 혐의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앞서서 굉장히 혐의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그게 다 적용이 된 건 아니고 적용이 될 수 있는 혐의들인데 영장에 적힌 건 일단 이렇다는 겁니다. 사고 후 미조치 이런 거는 이제 뺑소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꼭 술이 아니라 약물이든 뭔가 다른 정황에 의해서도 치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면 이거는 이걸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관건은 다들 그래서 오늘 12시에 나와서 판단을 받으면 김광삼 변호사님 구속되는 겁니까? 단언적으로 구속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구속의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요. 높아졌다. 예. 일단 위험운전 치상죄하고 이제 뺑소니가 있는데 뺑소니도 제가 볼 때는 그 진단이 얼마 안 나왔을 거예요. 한 2주 진단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안으로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위험운전 치상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주 10잔 이내로 먹었다 얘기하면서 계속 은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 혐의 사실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사실 영장을 기각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범죄 혐의 중에서 범인 도피 방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범인 도피 방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범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워낙 조직적으로 은폐하니까 저걸 주범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심증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범인 도피 방조로 죄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데 아마 지금 구속 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잖아요. 시일을. 근데 거부했잖아요. 아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을 전체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이건 조직적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 심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그러면 변호인이랄지 피의자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장하면 되게 많이 연기 신청하면 들어주거든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청난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재판 입장에서는 콘서트 자체도 사실은 조직적 범행이랄지 사법방해를 위한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어떤 혐의 그리고 본부장, 소속사 대표 이러한 진술 전체가 김호중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하니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서는 이거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재판부가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것도 있는 건가 싶은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 어제 김호중 씨가 차에 타기 전에 비틀비틀하더라라는 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 이 사고가 있었던 지난 9일에 굉장히 김호중 씨 사건이 많았어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있다가 식당에 가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유흥주점으로 갔다가 거기서 집에 갔고 집에서 다시 나와서 다음 차를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집에서 나와서 다음 장소로 가던 그때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미 비틀거렸다라는 거는 사고 전에 비틀거릴 만큼
만취 상태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송재준 의원님, 아마도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이 이제 법원에 뭔가 이러이러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그 상황 과정에서 이제 좀 추가 취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 쪽에서는 소주 10잔 정도 먹었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소주 한 병에 한 7, 8잔 나오는데 3병이면은 여기서는 또 김호중 씨 혼자 소주 3병 마셨다는 얘기가 있고 이미 만취였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증거로 되는 거, 이 반박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김호중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장에 이제 실질심사할 때 검사 측에서도 직접 또 참여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할 때 검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혐의 입증에 대한 뭔가 좀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조남관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입장 발표를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사실관계를 전부 다 뭐 인정을 했다라든지 뭐 술의 종류와 그다음에 얼마나 마셨는지를 인정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그 추가로 확인이 됐던 것 같은 경우는 운전 전에 이제 소주를 한 10잔 정도 마셨다가 이제 그 보도가 또 됐단 말이에요. 근데 10잔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한 3시간, 4시간 동안 소주 10잔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음주 면허 그 취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런 또 풍채도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0잔 정도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유흥주점 직원이 나왔던 얘기가 지금 3병을 마셨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한 2-3시간 동안 소주를 혼자서 3병을 마신다? 이거는 뭐 0.03% 이상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CCTV 영상이 됐거나 저 지금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증언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아마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 측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좀 보면은 김광선 변호사님, 영상으로 비틀비틀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빈혈이 있어서 좀 비틀비틀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술 먹다 털어넣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영상에 찍힌 거는 뭐 한두 잔이기 때문에 한두 잔만 먹고 그다음 안 먹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일단 뭐 그 빈혈에서 비틀거린 거하고 술 먹어서 비틀거린 거는 다르죠. 빈혈에서 비틀거린 것은 이제 일시적인 거고 술 먹어서 비틀거린 것은 지속적인 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흥주점에서 어떤 종업원들의 여종원들 진술이 나왔잖아요. 뭐 소주 3병 먹었는데 김호중만 소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 유흥업소 가기 전에 장소 2곳이 있어요. 자, 스크린 골프장에서 음식과 술 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식당 가서 소주 7병, 그리고 맥주 3병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흥주점에서 3병. 근데 이 3병도 김호중 씨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이게 다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리 카드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사고 난 이유가 술 때문이 아니고 마치 블루투스 페어링 하려다가 뭐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 CCTV가 확보가 됐고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만취 상태에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주 몇 잔 먹은 걸로 이걸 갖다가 은폐하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정황상, 이게 그냥 정황이 아니라 좀 약간 확실한 정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구속심사를 받죠. 근데 구속심사를 김호중 씨 혼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출국 금지 조치도 4명에 대해서 내려졌었죠. 오늘 같이 또 영장심사가 예정이 된 사람이 소속사 대표가 얘기했었죠. 다 제가 시킨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소속사 대표예요. 범인 도피 교사 혐의입니다. 소속사 본부장,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가 삼켰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소속사 본부장이죠. 증거 인멸 혐의. 오늘 11시 45분에도 예정이 돼 있다. 그리고 김호중 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김 변호사님. 네. 네, 오늘 자주 여쭤봐요. 네. 소속사 대표는 11시 반이에요. 본부장은 11시 45분입니다. 김호중 씨는 12시예요. 왜 15분 간격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영장 심사 시간이 네. 아마 저때 좀 많이 뭐 다른 영장
뭐 받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영장 심사는 사건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이제 기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주저주저리 들을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장 심사는 일단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묻죠. 네.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궁금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또 몇 가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한테 할 말 있냐고 그래서 변론을 시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사건, 뭐 이재명 대표랄지 그런 경우에는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럴 사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 실질 심사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걸 보면 이미 영장 전담 판사는 기록을 다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맞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공범이고 그때 영장 심사는 거의 개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개개인별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더군다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저 세 명이 다 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거기서 판사가 돌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무리 서로 모의를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지만 결과는 오늘 저녁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심사는 어차피 개별로 하는 것이고 15분밖에 그럼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미 이 경찰이 제출한 관련 증거나 기록들을 다 이미 한번 훑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도만 들으면 되는 정도까지 이 얘기는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결과는 좀 오늘 늦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원래 오늘 김호중 씨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예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요거 좀 연기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받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얘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기각. 조직적 사법방해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검찰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볼까요? 네, 중앙지검에서 출입기자단한테 공지를 보냈어요. 어제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각을 한 이유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조직적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 도피, 사법방해 행위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증거인멸, 범인 도피, 뭐 사안이 중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임세훈 의원님 이거는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요. 사안이 중대하고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검찰이 기자단 공지로 이런 사안을 또 이런 사안 사실 받은 경우가 제 기억에 제가 법조 출입할 때는 없었거든요. 특히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유명 연예인한테 저렇게 나왔던 건 좀 매우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동안 사고 이후에 대처했던 그 김호중 씨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나 대처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고 너무나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고 이후에 계속 거짓말이 반복됐었고 그 거짓말이 밝혀지니까 또 다시 또 다른 거짓말로 이거를 계속 덮으려는 태도들, 은폐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유명인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도 유명인이 저럴 수 있지라고 그런 여론도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연을 또 강행했던 모습에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저런 사건이 터지면 보통은 자숙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대처라거나 준비를 합니다만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계속 거짓말 반복하고 공연을 강행하려는 굉장히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제일 황당했던 것은 그 블랙박스에 칩을 먹었다는 것. 여기서 다들 황당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저 공연을 강행하는 게 나 배째라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먹은 것도 배째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의견까지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검찰한테도 지금 이게 괘씸죄가 좀 적용이 된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호중 씨가 계속 말이 살짝 바뀌고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라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괘씸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어제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 드린 바가 있죠.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폰 사실 휴대전화 이거 포렌식하면 다 나오죠. 무슨 얘기했고 누구랑 뭘 주고받았고 다 아는데 아이폰을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본인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최창렬 교수님 본인도 방어권이 있거든요. 방어권이 있어서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않을 수 있는데 하지만 요 사안 말고 다른 사안들이 쭉 뭔가 좀 수상의 정황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숨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지금 이제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면 저 비밀번호 안 알려줄 이유가 없죠. 빨리 비밀번호 알려줘서 포렌식 해가지고 결백을 입증하면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자신의 방어권을 이제 보장받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앞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완전히 국민적 관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유명세를 타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뭐 검찰이 이제 그런 증거인멸, 뭐 도주염려, 뭐 사안의 중대성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저녁 늦게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쭉 나열하는데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재판부가 저 증거인멸 관련해가지고 저는 영장을 발부 안 할 수가 있을까? 국민정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만약에 저런 사안에서 증거인멸 이런 걸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만 영장 발부가 안 된다면은 국민들도 상당히 분노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이 정도 수위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일단 뭐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너무 미심쩍은 게 많아요. 술 먹고 뭐 10잔 먹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일부러 음주를 해서 오히려 이제 음주 측정을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 후에 추가로 술을 먹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무력화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간에 결과를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건 김호중 씨가 자숙해야 돼요. 무슨 또 공연을 또 합니까? 무슨 뭐 저기 자기 위약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만 이거 너무나 뻔뻔해요. 너무 뻔뻔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들, 처신한 것들, 소속사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들이 오늘 발부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기울었어요.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모르는데 오늘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은데 안 되면 국민적 여론까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구속 여부가 큰 사안이 아니다. 더 큰 문제다 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학폭 논란도 같이 불거졌습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김호중이 자기가 막 깡패라면서 쓰대고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인사했잖아요. 인사했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사했는데요? 라면서 감히 네가 이제 내 말에 반문하냐? 네. 그러면서 폭행을 하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뺐어요. 진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말 맞았던 김호중이 웬만한 지나가는 애도 뺨때기 때릴 수준으로 그냥 인성이 안 좋았던 애인데 안 맞았다는 애를 세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맞았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까지만 팩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소속사 쪽 입장, 김호중 씨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소속사나 김호중 씨 쪽의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왜 인사 안 하냐? 야, 너 일로 와봐. 왜 인사 안 해? 인사했는데요. 그러고 맞았다는 거죠. 30분 동안. 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약간 깡패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상황이. 평소에도 깡패라고 옷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노래 실력은 좋으나 학교 측에서 이 사안을 좀 지나쳤다라고 B 씨, A 씨,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이 사안이 만약에 맞다면 성재준 위원님, 이거는 또 이대로 또 큰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지금 증언들에 대해 가지고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할 때부터 그 과거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클 출신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좀 뭐 아이들을 좀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좋은 은사를 만나 가지고 이제 뭐 개가천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감동 스토리가 일종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후배라고 하는 그 두 분 그리고 또 이제 뭐 친구까지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저분들의 그 폭로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예상을 좀 했던 부분도 있지만 김호중 씨가 처음에 이제 그 모 방송에 나왔을 때 할머니와의 어떤 인연이나 사연을 이제 공개하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아프셨는데 내가 뭐 제대로 그거를 관심을 못 가져 가지고 마지막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입변식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네.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또 눈물을 또 훔치셨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설정이다. 그것조차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저 친구분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화 내용도 굉장히 좀 각색이 됐다. 그리고 지금 친구라고 하는 분은 그 영화의 본인이 주인공이라고까지도 얘기하세요. 내가 맞은 장본인이라고. 네. 저는 그런 얘기들이 또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믿고 싶지는 않은데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것도 뭔가 보여주기식 쇼였던 거 아닐까라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번에 이제 그 경찰 조사 끝나고 난 뒤에도 죄인은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없는 분이 노래는 또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분이 혹시 그 과거에 나왔던 얘기조차도 네. 그런 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아니 말은 못한다면서 왜 노래는 부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죠. 어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공연장 앞에 팬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잘못했지요. 처음에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이제 지가 늦가라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젊은 사람의 인생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원래 생각 말하면서. 네. 지금 이 어제 있었던 공연장 앞에서 팬들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니 이 정도로 자기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젠 좀 지나갈 법도 한 거 아니냐라는 약간 이 여론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좀 서운한 이런 마음을 피력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 와중에도 공연 강행했죠. 그럼 공연장에서 김호중 씨는 뭐라고 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별도의 멘트는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멘트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일단 나왔고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초 동안, 10초가 상당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 5초만 이 침묵이 있어도 방송 사고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10초 동안 고개를 깊이 숙이고 침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고됐던 원래 이게 프리마돈나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들과 같이 듀엣곡을 하는 자리였는데 듀엣곡은 없었다. 더불어서 끝나고 보통 공연 가면 앵콜 뭐 김호중 하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다시 나오고 한두 곡 정도 더 부릅니다. 앵콜곡을 소화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앵콜곡을 부를 상황이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행을 했기 때문에 혹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김호중 씨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김호중 씨 관련해서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볼까요? 네. 동생도 많이 힘들지. 그래도 형님이 있어서 그나마. 네, 여기 보면 김호중 씨 뒷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체격이나. 근데 양파 2 김호중입니다. 2 원이 누구야?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양파 1 강형욱. 네, 일전에 이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에 대한 논란도 전해드렸었죠. 지금 뭐 일했던 직원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걔에 대해서 확대했다. 입금 안 들어오면은 걔 사료 주지 마. 얘기했던 뭐 이런 학대 정황도 있다라는 얘기 많은 의혹들이 지금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입장 발표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예. 생각보다 지금 너무 조용해요. 논란이 된 지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입장 표명을 안 하면 자칫 이거 진짜야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침묵을 하면 네. 인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용욱 씨와 관련된 갑질 논란이 뭐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 완전 달라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반박하는 어떤 그만뒀던 직원의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그렇게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정말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얘기라고 하면 네. 강용욱 씨의 입장을 내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직원들의 그러한 얘기들 보면 완전 강용욱 씨는 완전히 파렴치한 그러한 뭐 회사 오너, 뭐 인간 이하 뭐 그 정도의 비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해명을 했는데 해명하지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해명한다고 했는데 해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뭐 레오가 사망한 원인, 학대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 모았다가 이제 한 번에 자기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하는 거죠. 네. 자칫 침묵이 더 길어지면 인정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지금 강용욱 씨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